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1월 문제 유형 A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의 파일 이름과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 번호와 본인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내 문서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 그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잘 표현해 놨네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경로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글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없다면 기본 글꼴인 함초롬 바탕 10, 검정의 줄간격 160,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똑 떨어지는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을 딱 맞추셔서 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 오른쪽은 11, 위쪽 아래쪽은 10, 제보는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는 3장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는 표지하지 않고 문서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용지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F7키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편집 용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바로 띄워지겠죠. 용지 설정은 기본적인 용지 A4 용지를 그대로 쓸 거고요. 세로로 서 있는 것도 불만 없습니다. 다만 용지의 여백을 수정하셔야 될 텐데 위쪽에다가 커서를 쭈루루 블럭 잡으셔서 있는 숫자 값을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왼손으로 탭키를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역시 10. 탭키를 누르셔서 왼쪽을 11, 탭키 누르시고 오른쪽을 11, 탭키 누르면 머릿말도 위쪽이죠. 10, 탭키 눌러서 꼬릿말도 아래쪽이죠. 10.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은 모두 다 10, 왼쪽과 오른쪽은 11, 그리고 제보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셔서 용지 설정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2번 문제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1점 엔터, 2점 엔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고요.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컨트롤 엔터를 하셔도 좋지만 세 번째 페이지에는 쪽번호를 넣으실 거예요. 쪽번호를 넣으실 때 앞에 페이지에는 번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구역을 아예 나눠줄게요. 구역 나누기를 하면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에는 왼손이 조금 바쁘네요.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엔터를 치시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구역까지 나누어집니다. 구역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을 보시면 2/2라고 하는 이 구역 나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1구역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은 2구역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쪽 번호를 넣었을 때 1구역은 번호가 새겨지지 않고 2구역에만 번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페이지 준비가 다 끝났으면 다시 맨 위로 올라와서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고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가 주어지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끝내고 스타일을 맞추다 보면 알아서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타이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끝나는 위치를 보시고 여기선 persons라고 하는 곳에서 끝났고 한글도 따라까지 끝났는데 우리 거는 persons or 그리고 따라서라고 하는 단어로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일지라도 무시하시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핑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빨간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있다면 오타가 난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전체를 몽땅 블럭을 잡아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타일의 이름 러닝이라고 하는 친구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스타일들 무시하시고 새로 내가 만들 거다 라고 추가하겠다는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을 추가하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거기에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네요. 영문 이름을 쓰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스타일 이름을 쓰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 이름 상자에다가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문단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을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를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위쪽에 있는 문단과 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단 모양 단추를 눌러줄게요. 왼쪽 여백이 15라고 했으니까 15라고 맞춰줄 거고요. 문단 아래 간격도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단 아래를 10이라고 맞춰줬습니다. 설정 단추 누르시면 문단 모양 끝났고요. 글자 모양을 보시면 글꼴이 한글일 경우와 영문일 경우 글꼴이 서로 다르군요. 하지만 공히 얘네들의 글자 크기라든지 장평, 자가는 똑같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먼저 설정하시고 글꼴은 나중에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단추를 눌러줄게요. 먼저 크기와 장평 95, 자간 5라고 하는 친구를 맞춰줬고요. 언어를 보시면 이제 한글 글꼴은 도둠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시험에서 나오는 글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도둠, 궁서, 굴림, 바탕. 자, 요 네 친구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겁니다. 도둠, 영문의 경우에는 굴림으로 하라고 하는군요. 굴림. 설정 단추 누르고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블럭 잡고 들어온 친구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문제지에서 본 것처럼 persons 그리고 따라까지만 딱딱 맞춰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내용이로군요. 자, 표를 만드실 때 요 아래쪽에다가 커서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메뉴 있겠죠. 자,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장 왼쪽에 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추와 표를 만들겠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떠서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표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모양을 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그냥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줄은 5줄이니까 5, 칸은 6칸이니까 6.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표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체크를 해 놓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입력할게요. 표의 조건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표 전체는 도둠의 10이라고 했습니다. 표 전체를 몽땅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도움, 크기는 10. 정렬을 하실 때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라고 했군요.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다 두시고요. 숫자들 쪼로록 잡으시되 합계도 숫자가 나올 테니까 합계 부분도 전체 잡아서 오른쪽 정렬. 셀의 면 색깔 노랑으로 색깔을 채워주세요 라고 했군요. 형태라는 글자부터 34.4까지 범위를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단축키 2개만 외울게요. 표를 만드실 때 늘 나오는 게 색깔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컬러, 그리고 선의 모양을 맞춰라 라고 하는 라인, 요 2개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유가 되면 외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다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워낙에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요거만 좀 기억을 해줄게요. 색깔 넣을 거니까 단축키 C 누르시고요.
면의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색에다가 체크를 하셔야만 면의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화살표 누르셔서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내 눈에 보기에 노란색이 아니라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나오는 친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간 화살표 누르시면 기본 밑에 오피스라고 하는 친구 옛날 색상이에요. 기본적인 색깔 중에서 빨강, 주황, 노랑, 자 노랑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나오는군요. 설정하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채워지고요.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해라. 일단 합계부터 먼저 구할게요. 답을 내실 때에 위치가 지금 요 세 개만 빈칸으로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은 넣지 마라 라고 X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 2015년부터 17년까지 요만큼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큼을 계산할 거고 답을 그 옆 동네에다 낼 거니까 블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칸에다 대세요. 줄에다 대시면 줄 모양이 바뀌는 거고요. 자, 칸에다가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블록 잡은 곳에 계산하는 걸 블록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블록의 합계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블록의 합계라고 하시면 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건 이 표 바깥에 제목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캡션이라고 하는 건 표나 차트나 그림에 제목을 붙여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이 친구 보이시죠? 표 위쪽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거 요걸 캡션이라고 한다. 자, 우리도 캡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표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자, 표의 가장자리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를 잡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커서 모양 보이나요? 자, 이렇게 그 덩어리를 잡을 준비 개체 선택이라고 합니다. 콕 찍었을 때 전체 덩어리가 다 잡혔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캡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캡션 넣기라고 띵 눌러주시면 표 1이라고 자동으로 번호표가 붙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1번에서 표 전체에 캡션 포함해서 도둠의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생긴 요 캡션에게도 글꼴을 도둠의 10으로 적용을 할게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도 해주겠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들은 표에게 직접 다시 부탁을 하도록 하지요. 자, 표의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나왔을 때 덩어리를 잡는 거라고 했죠. 아까 한 번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이 친구를 덩어리째로 붙잡고 통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다면 이번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 친구의 개체 속성을 불러내겠습니다. 거기에서 캡션을 달아줄게요. 이미 달려있죠? 아래쪽에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위쪽에 달리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 친구로 하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위쪽에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냥 위쪽에 얹어져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모양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두 줄짜리 테두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선을 그리는 건 라인이죠. L 누르시고 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줄짜리로요 라고 선의 형태 선택하셨으면 바깥쪽이 모두 그렇죠. 바깥쪽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제목 부분도 두 줄짜리로 처리가 되어 있군요. 자, 제목 부분만 따로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할 건데요. 이미 다른 아이들은 다 두 줄짜리로 되어 있지요. 지금 아래쪽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L 두 줄짜리로 할 건데 오른쪽만 비어 있으니까 오른쪽을 추가할래요.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두 줄짜리 완성됐지요. 마지막으로 끝자락에 있는 X표 표시 얘도 선이니까 선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블록을 잡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L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창으로 바로 뜹니다.
만약에 그냥 클릭한 상태라면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건 글씨를 쓰는 걸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L이라고 하면 오히려 글씨가 입력이 돼버려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전체를 블럭을 쪼로록 잡았다가 얘만요 라고 내려오셔서 단축키 L 누르시면 대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X표 표시 만들어 주시고요. 없앨 수도 있겠죠. 다시 누르시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색깔 들어가 있는 그 값만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노란색으로 선택됐던 이 부분 블럭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넣을 거예요. 차트가 바로 만들어졌고요. 차트에 한 번만 클릭하시면 덩어리 선택됐어요 라고 모서리에 점박이들 생긴 거 보일 겁니다. 이 친구를 아래쪽으로 표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질질질 끌어서 표 밑으로 옮겨 주시고요. 조절점에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시면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커서 모양 보일 겁니다. 저희는 양옆으로만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커서 모양이 좌우로 되어 있을 때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표와 같이 넓어지죠. 종류를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라 라고 했네요. 여기는 지금 세로로 세워져 있는 세로막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할 때 한 번만 선택하시게 되면 그 덩어리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복사, 지우기, 이동하기 이런 것들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차트를 두 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에 해당하는 속성이 쫙 뜹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차트 마법사를 불러와서 차근차근 설정하도록 할게요. 현재 세로막대형으로 서 있는 걸 가로막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만들어진 친구의 형식, 비형식, 직업, 그리고 무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연도별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 방향은 행과 열, 현재는 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열로 바꿔줘라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열로 바꿔주겠습니다. 해서 연도별로 막대가 이렇게 문제지처럼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차트의 제목을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X축과 Y축에 대해서도 따로 제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X축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X축이고 서 있는 게 Y축이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행과 열을 바꾸는 통에 이 친구는 다시 위로 올라갔고 이 친구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행과 열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시기 힘드시다면 그냥 숫자 값이 들어있는 곳이 Y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해서 이 Y축 값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숫자만 들어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거기에 단위 %라고 제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까지 끝났으면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올게요.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볼까요? 제목은 굴림에 진하게, 제목은 여기 있죠. 제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 제목에 대해서 글자 모양이 굴림 12, 진하게. 배경에는 선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배경 탭에 가셔서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를 2포인트 제목이 만들어졌죠. 나머지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이라고 했으니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을 굴림, 나머지 범례, 지금 범례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범례 바깥쪽에 테두리가 보이는군요. 이왕 글자를 변경하러 들어온 김에 배경을 들어가셔서 선 모양을 한 줄로 작업하고 나오겠습니다. 설정. 2번까지 작업이 끝났네요.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줄게요. 1번,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문제에서는 양 옆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옆으로 배치하셔도 되고 저처럼 위아래로 배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구분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첫 번째 문제 커서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대화창이 뜨면 찬찬히 입력을 하도록 하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유의하셔서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은 이 수식 편집기 안에서 기호를 찾아 쓰시면 되겠네요. 적분 표시를 선택하셔서 클릭, 위치 맞춰서 분수인 경우에도 찾아서 클릭, 커서의 위치 보시고 작성을 찬찬히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키 눌러가면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인지 정확히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커서의 위치가 제곱 위치에서 계속 조그맣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표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작게 되어 있는 커서의 모양을 다시 커지게 해라가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겠지요.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방향키 보시면서 커서의 위치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오타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 작성이 되었으면 문을 잘 닫고 나가겠습니다. 넣기라고 하는 단추 클릭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발견하셨다면 이 친구를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식 편집기가 다시 불려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틀린 것들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 단속 잘 하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위치 정확하게 잘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수식,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찾아서 넣으시고요.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호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식 편집기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찬찬히 여러 번 연습하셔서 완성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커서를 4번 밑에다가 두시고 맨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차분차분 그려주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깔려져 있는 녹색의 네모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없는 사각형,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이기 때문에 이게 녹색인지 빨강색인지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쉬우라고 컬러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받으실 때는 흑백이니까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녹색의 사각형을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120에 145라고 색깔에 대한 언급이나 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이 없을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본인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사각형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120에 145. 크기가 바뀌길 원하지 않으니까 고정을 시켜 두도록 할 거고요. 색깔은 내 마음대로 채워도 된다 라고 했으니까 면의 색은 임의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차근차근 그 위에다가 하나씩 개체를 올려볼게요.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 가로 글 상자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요. 가장 처음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크기에 대한 언급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10에 15.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선의 모양이 모서리가 둥글둥글한데 우리 건 너무 뾰족하죠? 그래서 선의 모양을 반원으로 다듬어주고 가겠습니다.
면의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네요. 빨강이라고. 채우기라고 선택하셔서 면의 색깔 고르시고요. 내 눈에 보기에 빨강이 아니라 이름이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나올 때 선택, 설정하시게 되면 그 상자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모양은 궁서의 24의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셔야겠죠. 궁서 크기 24, 색깔은 흰색. 가운데다가 두도록 할까요? 가운데 맞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글자 크기, 색깔, 위치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서식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 사각형을 얹어 볼까요? 역시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직사각형이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 얹어주시고 그 사각형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요. 다만 색깔이나 선의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크기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할게요. 크기는 110, 크기 고정을 해주시고 선이 모서리가 살짝 둥글죠. 반원이 아니라 살짝 둥근 모양. 채우는 색깔도 본인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로고 1번을 넣으라고 하지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에 있는 걸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ITQ 방 안에 픽처라고 하는 사진 소스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자, 로고 1번 넣기라고 하셔서 도형에다가 바로 얹지 마시고요. 바깥에다가 임의로 쭉 그려서 놓으시면 이렇게 도형 밑에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형 밑에 깔리는 이유는 도형들끼리는 맨 마지막에 그린 친구가 제일 위쪽으로 비쳐 보이지만 그림의 경우에는 도형과 한 형제지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의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가 직접 앞으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의 크기 지시되어 있는 대로 40에 30 크기는 고정시켜 줄게요.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어울려지지 못하고 있죠?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제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림의 경우에는 색깔을 회색조로 바꿔서 표현해 달라 라고 했으니까 그림의 효과 회색조로 체크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도형 밑에 깔려있던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요. 문제에서 하이퍼링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돼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따가 세 번째 페이지를 하고 나서 하이퍼링크로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글맵시로 갈까요? 자,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작업, 없는 걸 집어넣을게요. 입력, 글맵시 넣을 겁니다. 글맵시,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 글씨를 쓸게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매기 수장, 그리고 크기, 글꼴, 도둠의 파랑이라고 하는 거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유창에서 하시고요. 여기 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들은 따로 개체 속성에 가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꼴부터 맞춰볼까요? 도둠, 그리고 모양. 그 이외에 크기라든지 색깔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칸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나올게요. 역시 이 친구도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도형 밑에 깔리는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볼게요. 크기 맞춰줄까요? 50에 30 크기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본문과의 배치 지금도 역시 어울려라 라고 하고 있지만 어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세 번째 단추를 눌러주시면 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색깔에 대해선 이미 파랗게 보이지만 채우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랑 맞죠? 설정하고 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덩어리만 잘 만드셔서 이 친구들을 복사하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제일 밑에 깔려 보이는 주황색 사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크기가 12에 12짜리는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가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사각형 10에 15짜리 요게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죠?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볼게요. 크기는 10에 15.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모서리가 살짝 둥글죠? 그래서 둥근 모서리. 채우기는 색상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흰색은 안 된다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흰색 빼고 다른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들어가는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다듬어 줄게요. 일단 글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커서 깜빡이는 거 확인했고요. 테두리에 갖다 대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라고 하는 개체 선택 단추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맞춰줍니다. 12에 12. 크기 고정하시고요. 선의 모양 둥글둥글하게. 면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똑 떨어지게 적용이 되어 있군요. 기본적으로 면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중입니다. 안쪽에 글씨를 쓴다면 쓰지는 말고 그냥 그 형태만 잡아주세요. 글씨를 쓰고 나서 복사를 하시면 글씨를 지우면서 다시 써야 되니까 아예 커서를 깜빡깜빡 글씨를 쓸 준비만 하도록 해주시고 글꼴 쓴다면 궁서로 쓸 테다. 크기는 20으로 작성하겠다. 가운데다가 두도록 하겠다. 라고 커서가 위치만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도 미리 만들어 둘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글자 넣는 가로글 상자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상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상자에 대해서는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선의 종류와 색깔, 글자 모양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알아서 적당히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를 너무 작게 해주시면 나중에 글씨 쓰실 때 삐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크기는 출력물을 보시고 위치를 적당히 잘 맞추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크기 잘 준비.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보기에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선의 종류 파선이니까 점선으로 채우기 없습니다 라고 해야 뒤에 있는 색깔이 묻어나겠죠. 설정. 커서가 깜빡깜빡 할 텐데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으니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 친구들을 3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도형 메뉴에 왼쪽에 보시면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단추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라고 했던 이 개체 선택 단추가 아예 마련이 되어 있네요. 클릭하셔서 얘네들을요 라고 넓게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3개가 선택이 되지요. 왼손으로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복사가 될 텐데 이 친구의 선을 좀 잘 맞춰서 위치를 잘 맞춰서 데리고 오시려면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삐뚤어지지 않아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했고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끝났으면 왼손에 할 일이 끝났으니까 해제시켜 주시면 되고요. 계속 네모난 모시기가 잡힙니다 화살표가 적용이 되고 있죠. 개체 선택을 풀어주시거나 왼쪽 꼭대기에 있는 키보드 ESC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글씨 쓸까요? 도형의 색깔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흑백일지라도 농도가 다르게 보일 때는 서로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잘 선택했는지 테두리에 조절점 생긴 게 선택됐다라는 뜻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깔 서로 다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페이지에서는 열심히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군요. 타이핑을 하실 때 크게 구획을 나누자면 맨 위에 있는 제목, 본문의 내용들, 문단 번호로 작성해야 될 내용들, 표 작성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제목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5구획으로 보자면 그 사이사이를 띄워주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친구들 이만큼 중간에 한 줄,
요만큼 중간에 한 줄, 또 요만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 놓은 요 동네는 사이사이를 한 줄씩 더 넓게 띄워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두 줄씩 띄워도 상관은 없지만 한 줄씩 띄우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타이핑을 하고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입력이 끝났고요. 입력하실 적에 혹시 나는 절대로 1시간 안에 이 뒷부분을 모두 다 타이핑할 수가 없겠다, 속도가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핑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요 윗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시게 되면 저희 글자 모양이라든지 문단의 첫 글자, 아니면 각주, 그림 넣는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위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여유가 돼서 그 다음으로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손이 빠르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한꺼번에 다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손이 좀 늦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작성을 하시고 상황 봐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머릿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커서를 제일 앞쪽에다 놨고요. 종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머릿말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머릿말, 꼬릿말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글꼴 도둠의 10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다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머릿말 꼬릿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알아서 그 친구들이 메뉴를 보여줍니다. 문단속을 잘 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 글자 모양 맞춰줄까요? 글꼴은 굴림, 크기, 진하게, 가운데 맞춤. 책갈피를 넣어 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이름이 학습이라고 되어 있군요. 학습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덧말 넣기도 마저 넣고 갈까요? 이 모든 글자들 위에 이렇게 조그만 말을 얹어주는 걸 덧말 넣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역시 덧말을 넣을게요. 덧말이라고 하시게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거의 99%는 이렇게 위쪽에 배치하는 거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넣기. 앞쪽에서 그림과 하이퍼링크 연결을 해달라고 한 걸 이제는 작업할 수 있겠네요. 저희 책갈피 넣은 거랑 연결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책갈피 넣은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굳이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를 누르셔서 조판부라고 하는 친구를 켜주시면 책갈피 여기 꽂혀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를 볼 수는 있지만 인쇄되는 건 아니고요. 조판부 다시 끌게요. 위쪽에 저희가 그림이랑 연결을 시켜줘라 라고 했던 그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하이퍼링크, 링크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하이퍼링크를 짠 눌러주시면 뭐랑 연결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고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책갈피, 학습이라고 하는 책갈피랑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넣기 해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 친구 그림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자, 손가락으로 눌러달라는 거예요. 뿅 눌러주니까 이렇게 책갈피 꽂은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보러 갈까요? 문단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글자라고 하는 건 이 친구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문단에 대해서 첫 글자 장식하는 거니까 이 친구만요 라고 블럭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 모든 친구 덩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덩어리들 중에서 한 친구 맨 앞에 있는 얘를 이라고 해서 그 첫 글자를 장식해 주는 거죠.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있을 것이고요. 서식이라고 하는 제목 옆에 화살표 누르셔도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두 줄만큼이요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을 궁서라고 했으니 궁서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안쪽에 색깔 채워져 있는 거 노랑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 노랑이라고 적용하시면 설정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크게 장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려운 단어가 있다든지 새로운 신조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자, 요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줄 모양이에요. 자, 커서를 여기요 라고 위치 찍어 놓으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각주라고 하시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쑥 하고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지에서도 제일 아래쪽을 보시고 그 설명글 넣어주시면 되겠죠. 각주에 대해서 구분선은 5cm이고 그리고 앞에 번호가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께서 각주 작업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주석이라고 하는 메뉴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모양을 바꿔서 지금 반가로 1이 아니라 동그라미 기억으로 넣어 주셔야 하니까 모양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각주 미주 고치기에서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찾으시고요. 설정하시게 되면 번호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 친구의 기럭지가 5cm라고 하는 건 위쪽에 기본 값이 5c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닫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닫기. 그래서 각주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자, 그림을 몇 번을 넣어야 되냐? 4번을 넣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서 4번 선택하고 들어올 건데 악수하는 사진만 필요한데 그림이 6개나 다 들어있네요. 일단은 넣기 단추 누르셔서 쭉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악수하는 사진만 잘라서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메뉴가 뜰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깜장색의 칼날이 생길 거예요. 깜장색의 칼날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이만큼만 필요해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이 잘려졌죠.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에 30이라고. 그렇다면 그림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불러내시고요. 기본부터 보시면 되겠죠. 크기는 40에 30. 바깥쪽에 여백을 왼쪽에다가 2mm 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백에 가시면 바깥쪽에 여백을 줄 수 있어요. 왼쪽만 2mm 라고 했으니 왼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서 적당히 옮겨 줄게요. 특수기호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은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있다 라고 했고요. 가장 끝자리에 보시게 되면 문자표, 당구장 표시도 있고 문자표라는 글자도 있어요. 자, 글자 누르시게 되면 문자표라는 글자 눌러서 이렇게 대화창 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기호를 찾으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자표가 많겠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건 늘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서 나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한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넣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좀 전에 썼던 그 기호를 다시 쓸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아래쪽에 크로바 모양이 한 번 더 필요하니까 커서를 여기요 라고 찍어 두시고요. 당구장 표시를 클릭하시게 되면 좀 전에 썼던 크로바가 바로 똑같이 새겨집니다. 글자 모양 맞출까요? 전체적으로 쭈루룩 블럭 잡으셔서 궁서에 18,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만 이 뒤쪽 부분만 색깔이 글자 흰색 그리고 음영색 파랑색이니까 따로 블럭을 잡을게요. 글자 색에 대해서 흰색이라는 건 요 서식에서 바로 쓸 수 있겠지만 음영색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을 따로 불러내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글자의 색과 음영의 색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흰색, 음영의 색깔은 파랑색. 내 눈에 보기에 파랑색 고르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옆에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에 가시면 이름이 똑똑 떨어지게 파랑이라는 친구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설정. 표에 대한 내용 제목에서도 글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글꼴부터 맞춰주고 갈게요. 글꼴의 크기나 색깔, 기울임 이런 것들은 바깥쪽에 있는 서식에서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되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따로 블럭을 잡는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셔서 강조점 찍어주는 건 확장에 있습니다. 강조해주는 점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V체크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V체크가 들어가죠. 주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글자 모양 적용하겠습니다.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친구는 앞쪽에 A라든지 1, 2, 3 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단의 번호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따로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번호를 넣는 이 6개의 항목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뜰 거고요. 1수준의 번호는 ABCD로군요. 2수준의 번호는 1, 2, 3입니다. 가장 유사한 친구는 이 친구 되겠네요.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1수준은 왼쪽에 오른쪽에 정렬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수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로 가겠습니다. 번호의 서식 1수준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아하니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이라는 뜻이고요. 뒤쪽에 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번호 모양 뒤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준 거예요. 그 번호 모양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요거를 너비 2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20으로 바꿔주시되 정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친구도 선택해 보니 꺽쇠 2라고 하는 건 이 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 점이 찍혀져 있네요. 번호의 모양이 1, 2, 3, 4로 가니까 1, 2, 3, 4로 가되 뒤쪽에다 점을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그 모양 자체는 불만이 없고 너비만 30으로 정렬만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두 발짝 뒤로 물러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정하고 나오시면 일단 모든 아이들은 다 1수준으로 간주해서 똑같이 ABCD 수준으로 쭉 넣어주시되 주제 및 기간에서 주제와 기간, 요 B와 C로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수준으로 밀려놔야 되겠죠. 요 두 친구들만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서식에 가시면 가장 끝자락에 수준을 올려줄게요, 내려줄게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준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준 감소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1, 2라고 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체와 장소도 두 개는요 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수준을 감소시켜 주시면 이렇게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1수준과 2수준이 구분이 딱 되지요.
줄간격 처리해서 마무리할까요? 이 친구들 전체를 이라고 하셔서 그 사이사이의 줄 간격에 대해서는 현재 160으로 되어 있는 걸 18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죠. 표를 만드시고 나서 그 표에 대해서 글꼴 지정되어 있고요. 색깔 채우는 거,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은 굴림, 가운데 맞춤. 선에 대해서 양쪽 끝에는 색깔이 없고 위와 아래는 두 줄이고 첫 번째 제목에는 노란색으로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습니다. 선에 대한 얘기는 라인 L 눌러주시면 되겠고 선이 없어요. 어디 가요? 왼쪽과 오른쪽이요. 라고 선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제목 있는 부분, 글꼴, 크기, 위치 다 정하시면 될 텐데 어차피 장평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서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글꼴, 쪽번호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6이라고 쪽번호가 매겨져 있죠. 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다.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아래라고 위치 잡으셔서 번호의 모양 동그라미 숫자입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숫자가 들어갔어요. 양쪽에 이렇게 줄표가 표시되어 있네요. 줄표는 없애도록 할게요. 줄표 넣기를 체크 해제 하시면 되겠고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새 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세 번째 장 3번이라고 나오는 게 맞을 텐데 6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으니 새로운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새 번호로 시작, 쪽의 번호를 6번으로 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넣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6번으로 수정이 되었죠. 저희가 구역 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쪽과 1쪽에도 쪽 번호가 들어가 있을 텐데 구역을 따로 나눠줬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에서 감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깨끗하게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 눈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저희는 구역 나누기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달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자격증 취득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